반갑습니다. 자, 저하고 몇 번째 만나요? 네 번째. 와, 공부 많이 했다, 그죠? 그것만 알아도 오늘 어디야? 네 번째. 우리가 통상 어제 거도 기억 못 하는데 네 번 만났다는 걸 기억하는 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쪽은 몇 쪽이냐면 25쪽이에요. 25쪽. 자, 25쪽을 볼게요. 자, 25쪽에 보면 제3장 하고 나왔어요. 자, 거기에 바로 밑에 보니까 중개 업무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인간의 중개계약 성립으로부터 중개행위에 의한 중개 완성까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일체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뭐였었느냐 하면, 자, 앞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용어의 정의라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첫째 주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가 있다는 걸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설 등록이라는 걸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라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한 개쯤은 물어보고 가야지. 그냥 가면 심심하잖아. 그렇죠? 자, 결격 사유가 총 몇 가지였었어요? 결격 사유가 몇 가지? 12가지. 12가지. 결격 사유는 12가지. 그렇죠? 자, 여기 있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뭐를 배웠느냐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업무 지역 범위와 겸업을 배웠어요. 또 물어보면 싫어할 거니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게 중개업 플러스 몇 가지였었어요? 6가지. 6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중개사무소라는 걸 배웠어요. 사무소.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고객들을 만나는 장소가 중개사무소. 자, 그 다음에 고용인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혼자 근무를 해도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증과 같이 근무를 해도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였느냐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즉 밑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잘못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게 몇 가지였냐면 3가지.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배웠느냐 하면 인장등록이라는 걸 배웠어요. 인장등록. 그렇죠? 도장 찍는 거. 그 다음에 휴폐업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객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배우는 내용은 뭐를 배우냐면 이제 고객들하고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걸 배우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는 중개 업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개 업무는 뭐부터 시작하느냐면 중개 계약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제 중개 계약이라는 것부터 배워요. 그리고 요거는 제하고 처음 만났을 때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요 글자예요. 자,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자, 요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으로 나누어져요. 자, 그러다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배울 텐데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속 중개계약을 맺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지금은 뭔 말인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전속중개계약을 맺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정보를 공개를 해야 돼요. 지금 요 단어, 지금 했던 단어,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며칠이라고요? 7일. 어디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이 단어가 오늘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아까 며칠이라 그랬어요? 7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우리가 지난주에 숫자가 3개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숫자가 3개예요. 10일이 2번 나왔고 7일이 1번 나왔어요. 그렇죠? 기억나면 좋고 안 나면 어쩔 수 없어요. 자,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요? 지난주에 배운 거.
고용신고, 업무 개시 전까지. 대단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어 간다는 거야.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며칠이요? 10일. 그쵸? 잘했어요. 자,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일부터 며칠? 10일. 7일이라 그랬어요? 10일이라 그랬어요? 10일 사무소 이전 거꾸로 쓰면 10. 지난주에 요거 얘기할 때는 웃기만 했다, 그죠? 웃기만 하지 말고 기억도 하자고. 자, 인장 변경 등록은 변경일로부터 며칠이에요? 7일. 그럼 봐요. 그럼 여기에 또 이제 정보 공개가 또 7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한 번에 외우려고 하면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1월달 수업할 때도 계속 물어. 그냥 모르면 괜히 얼굴이 빨개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와야죠. 그럼 이게 쌓여서 나중에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걱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나는 공부하고 거리가 먼데 어떡하지? 그런 거 없습니다. 공부는 노력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럼 나중에 되면 많이 알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중개 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요 내용은 그냥 들어놓는 거예요. 이따 어차피 공부를 할 거니까. 자, 여기에서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혼자만 그 물건을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제가 물건 팔아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만 물건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광고를 했어.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정보를 공개한다 그러는데 광고를 했어.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 보고 사러 와야죠. 그래야 광고빨이 받잖아. 그럼 사러 왔어. 사러 온 사람한테 설명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했어요? 확인 설명. 우리가 첫째 주에 박스에 딱 나와 있던 거 요거였단 말이야. 사러 온 사람한테 설명을 했어.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은 표정이 2개 중에 하나라 그랬다, 그죠? 요건 기억날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건을 설명했는데 내가 마음에 들면 요렇게 한다 그랬고 마음에 안 들면 요렇게 한다 그랬어. 요게 좋아요, 요게 좋아요, 요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설명을 잘했어. 설명을 잘하니까 내가 그걸 살게요 하니까 확인 설명한 내용을 법정 서식에 담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한다 그래요. 작성을 하고 이걸 양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를 이걸 3년간 보존을 해야 돼요. 이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뭐도 작성하냐면 거래 계약서도 작성을 해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이걸 몇 년간 보자면 5년간. 그리고 요 시점에 개업공인중개사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게 내가 우리 두 분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책임을 집니다라고 하는 뭐를 나눠줘? 보증서 사본을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증서를 사본을 교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요 내용에 관련되는 내용을 공부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교재로 다시 가서 01번 25쪽에 01번 자 01번 중개계약제도예요. 자, 의의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의뢰받고 그 중개가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사법계약으로서 이는 뭐냐면 법률행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요런 중개 대상물이 있어요. 자, 이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요런 게 있어요. 자, 요게 있으면 요게 이 사람의 소유자가 팔면 야는 매도자, 야는 매수인, 야가 요거를 임대하면 야는 임대인, 야는 임차인. 여기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는 전부 누구가 되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집을 하나 팔아주세요. 또는 집을 하나 사주세요. 또는 임대를 하나 놔주세요. 전셋집 하나 구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의뢰인이 여러분한테 뭐를 하냐면 청약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요? 승낙을. 이건 민법 시간에 원장님하고 맨날 배우는 게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뭐가 있냐면 계약이에요. 이것도 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중개계약이에요. 이걸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중개계약이 뭐와 뭘로 나누죠?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의 계약을 뭐라고요? 중개계약. 이것도 이제 계약입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서 2번에 가면 법률적 성격하고 나왔어요. 자, 임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 또는 전속중개계약을 선택해서 체결할 수 있어. 조금 있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내려가니까 낙성 분류식이에요. 자, 낙성은 청약에 의한 뭐예요? 승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분류식 계약이에요. 자, 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은 민법과는 달라요. 그 민법에서 원장님하고 수업할 때 여기에 가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그건 누구하고 공부하냐면 원장님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요식계약이 뭐고 불요식계약이 뭔지 몰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에 다 그걸 가르쳐주면 원장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만 알면 돼.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는 계약은 전부 뭐냐면 불요식계약이다 말면 돼. 불요식계약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양갈로 3번에 유상계약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의뢰인들한테 심심해서 자선사업 하려고 이거 해요. 돈 받으려고 해요? 돈 받. 그 무슨 계약이요? 유상계약.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집에 가서 밑줄 긋고 공부하는 거 없어요. 여기서 듣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내려갑니다. 자, 여기 가면 4번에 가면 뭐냐면 위임유사계약이라. 자, 옆에 가니까 뭐냐면 판례. 자, 옆에 가 보니까 위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에 가면 위임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 위임과 비슷하다라는 내용이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요 밑에 내려가니까 3번에 가니까 유형 분류의 기준과 성격에 가보니까 양갈로 1번에 중개 권한의 독점성 보장 정도에 따른 분리예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일반 중개 계약. 자, 동그라미 한 장을 넘겨봐요. 자, 한 장을 넘겨봐요. 자, 한 장을 넘기니까 뭐가 나오냐면 전속 중개 계약. 동그라미 3번에 가니까 뭐냐면 독점 중개 계약.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반 중개 계약이 뭐고 전속 중개 계약이 뭐고 독점 중개 계약이 뭐고 여기에 관한 내용을 살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요 그림 그대로예요. 먼저 일반 중개 계약입니다. 요 일반 중개 계약에 대비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전속 중개 계약이 있어요. 자, 옆에 가보니까 우리가 독점 중개 계약인데 독점 중개 계약이 뭐냐고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어요. 근데 살짝 한번 보기만 할게요. 여기는 이 독점 중개 계약은 여러분들 이거 필기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일반 중개 계약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중개 대상물이 있어요. 옆에 그림하고 똑같아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게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자 그랬어요. 이 공인중개사법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은 매도인이 되어보라고 하고 가끔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보라고 하고 가끔은 매수인이 되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감정이입만 잘 시키면 내용이 되게 쉬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아파트를 파는 매도인이에요. 아파트를 판다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 몇 세대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문 앞에 가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소한 A, B, C, D, E 5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를 팔 때 여기는 한 사람한테만 물건을 맡겨요. 여기 가서 3억에 팔아주세요 하고 여기 가서도 팔아주세요. 한 사람한테만 해요? 여러 사람한테요? 여러 사람. 요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 중개 계약. 그래서 다시 교재가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교재가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25쪽에 밑에 가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그게 밑줄 끌 것도 없어요.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하면 중개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유형으로서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만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기억이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가장 많은 게 아니고 99.99%예요.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봐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의 문제점이란 게 어떤 게 있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가 보장되지 않는 제도로 개업공인중개사 각자는 책임 중개를 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이고 만족 수준의 거래 계약은 기대하기 어떻게 해요? 어렵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의 생각과 학원에 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과정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때 태도가 확 달라져요.
요게 지금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우리가 옛날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말 했다. 그죠? 뒷간 갈 때와 뒷간 갔다 올 때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 사람한테 맡겨요, 여러 사람한테 맡겨요? 여러 사람. 그러면 여기에 다 맡기고 나서 돈은 당연하게 누구한테만 줘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학원에 오기 전에 입장이에요. 아니 당연하지, 이걸 왜 한 사람한테만 맡겨? 여러 사람한테 맡겨갖고 제일 비싼 가격 제시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계약을 체결시켜야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전속중개 계약을 배우면 학원에서 생각은 조금 이런 것도 있네라는 걸 느꼈다가, 조금 있으면 전속중개 계약을 배우면 일반 중개계약 하는 사람이 미워져. 나한테만 믿고 맡기지 왜 다른 사람한테 맡겨? 요 감정이 조금 있으면 생겨요. 자,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물건을 의뢰하고 가장 먼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가 뭐냐면 일반 중개 계약이에요. 자, 이 일반 중개 계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계약이에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보수가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야들끼리는 뭔 생각을 하느냐면, 각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여기에 있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로지 몇 등 해야 돼요? 1등. 이 문제의 가장 문제의 단점이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따 배우면 전속중개계약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요 세 개를 구별하는 과정인데, 우리 교재에 보면 26쪽에 밑으로 내려와요. 자, 26쪽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26쪽에 자 중간에 큰 박스가 있어요. 큰 박스 밑에 바로 내려가 보면 양갈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의 경우에 기재사항하고 돼 있어요.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요? 요청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있는 요 사람들에게 다수의 사람한테 물건을 의뢰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분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분쟁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이 뭐 때문에 생기냐면 중개 보수 때문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뢰인이 여기 있는 요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를 요청하냐면 금방 본 것처럼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이 포함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여기 의뢰인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글을 읽으면서 이 글 안에 숨은 뜻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말 안에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귀찮으면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요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이 서식이 우리가 지금 입문서라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지 서식에 이런 거 따라 적으면 안 돼요. 별지 서식 14호 서식에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걸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왜? 이거는 우리가 학원에 오기 전까지 이건 계약이라고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아까 봤잖아요. 이 집에도 맡기고 저 집에도 맡기고 저 집에도 맡기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의뢰인들이 그렇지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냐면 4가지. 자, 박스로 가볼게요. 자, 박스에 가보면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예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정한 보수예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 자, 요 4가지예요. 요 4가지가 가끔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렇다고 그거 별표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별표한다고 여러분 이거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외워요. 진짜로 못 외워요. 근데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봐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뭔가의 느낌을 가져와야 되느냐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은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름한테 집 팔아달라 그랬잖아. 그럼 그게 뭐에 관한 사항이요? 그 집에 관한, 요 집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야. 맞죠? 요거를 먼저 알고 이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요렇게 외워달라라고 부탁을 드릴 거예요. 뭔지 아직은 몰라도 돼요. 자, 4가지, 뭐가 포함된 4가지 사항을 일반 중개계약서에 작성을 요청해 달라고요? 물가 수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자리에서 물가 수준은 외웠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박스 안에 있는 아까 읽었는 글 중에서 물이 뭐냐, 가가 뭐냐, 수가 뭐냐, 준이 뭐냐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숙제 한번 준 거예요, 숙제.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번에 가보면 거래 예정 가격에서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가예요, 가.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가니까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중개 대상물 할 때 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예요. 자, 보수할 때 숫자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은 뭐예요? 준수에 해당할 사항 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법은, 자,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물가 수준인데, 요 물은 중개 대상물이란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예요. 요 글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번 느껴주면 좋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는 거 다 우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해줘야 되는데 이 대답을 잘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자, 요 아파트에 대한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는 구체적 사항이다, 아주 계략적인 사항이다. 이 계략적인 사항이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계략적. 그럼 이게 위치와 규모예요. 어디에 있고 몇 평이다,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 없어요. 일반 중개계도. 자, 가는 뭐냐면 요 거래 예정 가격.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3억에 팔아주세요, 5억에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거래 예정 가격. 그 대략적인 가격이에요. 자, 여기에 수는 뭐냐면 중개 보수예요. 그럼 요 보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여기 있는 거래 예정 가격에다가 여러분들이 0.4%, 0.5% 곱하는 이게 요율이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요율을 곱하면 이게 뭐가 돼요? 보수. 자, 그 다음에 주는 여러분들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될 뭐냐면 준수사항. 자, 일반 중개 계약은 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물건을 의뢰하고 가장 먼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서 이거는 작성을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응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그 대신 쓴다고 하면 몇 가지 사항? 4가지 사항. 뭐라고? 물가 수준은. 자, 그러면 이제 물가 수준은 기억났어. 근데 물가 수준을 기억하고 나서 1번이 물가 수준을 기억하는 거예요. 2번은 물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를 한 번에는 안 되더라도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야 돼.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자, 오늘 내 첫째 배우는 게 이 물가 수준인데, 오늘 저녁에 자려고 누웠어. 우리 교수님이 오늘 일반 중개계약에 기재할 사항이 물가 수준인데 물이 뭐더라, 뭐지 모른단 말이에요. 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빨딱 일어나서 책을 한번 펴보면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예요. 그럼 평생 안 잊어먹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지금은 금방 외웠어.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요 문 열고 나가면 반은 까먹어요. 그렇죠? 요 그림하고 요거를 연상시키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노력을 하면 이게 알아져요. 자, 그래서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가는 거래 예정 가격. 자, 수는 요 예정 가격에다가 요일을 곱하면 보수예요. 주는 기타 준수사항. 자, 우리가 시험을 객관식으로 써요, 주관식으로 쳐요? 객관식.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원문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원문을 읽으면서 물가 수준만 떠오르면 찾아요, 못 찾아요? 100% 찾아요. 100%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고 원문의 요 글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 치는 요령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과거의 시험 문제에 요 네 글자가 시험 문제가 3번 정도가 나왔어요. 물가 수준 간단해요. 근데 이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 그냥 잘못 생각하면 못 맞춰요. 근데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한테 너무 어려운 건데 그래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물가 수준이 나왔어요. 야도 있고 야도 있는데 물가 수준은 맞는데 물이 한 개가 나온 게 아니고 2개 나왔다는 거야. 하나가 뭐가냐면 중개 대상물의 상태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맞춰야 돼? 아까 일반 중개계약은 구체적이라 그랬어요, 계략적 그래서 계략적. 상태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이거는 위치와 규모는 계략적. 그 답이 찾아지는 거야. 자, 요게 뭐라고요? 일반 중개 계약. 자,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을 요청을 해서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거 작성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다. 작성할 의무가 없으니까 교부해야 될 의무도 없고 보존해야 될 의무도 없다.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럼 이따가 보면 전속 중개 계약은 이게 의무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으면 돼서, 자, 우측에 가보니까 27쪽에 양갈로 2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뭐라고 나와요? 공개사항. 자, 우리가 이게 입문서라서 중간중간을 생략해서 그래요. 우리 책에서는 요거 설명하다가 제가 여기로 가져와서 바로 전속중개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제가 전속중개계약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와 이거를 비교하면서,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가 여러 단어들이 나올 텐데 어떻게 공부를 한번 해보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돼요. 자, 이 전속중개계약은 이런 중개 대상물이 있고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이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마찬가지로 A, B, C, D, E가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아무나한테 맡겨도 되는데 전속중개계약은 말 그대로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속. 여러분 전속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더라도 알아먹는다, 그죠? 전속은 뭐야? 여기저기 있어요. 한 군데야, 한 군데. 그러면 여러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고 한 사람한테만 믿고 맡기는 걸 뭐라 그래요? 전속중개계약.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제 감정이입을 해야 돼. 제가 의뢰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이 많은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내가 한 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각자가 본인이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해가 안 돼? 이 집 앞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만 맡겼다고. 각자가 다 개인한테, 실제로는 아니지만 내가 한 사람한테밖에 못 맡기지만 각자가 제가 맡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자, 기분이 좋은 순간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뭐가 발생하냐면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는 의무가 전혀 없어요. 여러 사람한테 맡기니까. 이제 한 사람한테 맡기니까 뭐가 발생하면 의무가 발생. 그래서 우리 책에 뭐라고 적혀지냐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개사항,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일단 뭐가 발생하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가 발생해요. 기분 좋으니까 여러분들 의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의무가 발생을 했으면 이 물건을 맡긴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뭔가 미안한 일이 발생하면 미안한 마음을 표시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미안함을 표시했는.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사이에,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미안하면 말로 미안하다 그래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미안하면 뭘로 해결해야 돼? 아, 그래요, 돈으로 해결해. 아, 안 가르쳐 준데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의뢰인도 의무가 있어요. 의뢰인의 의무는 전부 뭐하고 관련되느냐면 요거랑 관련있어요. 잘못했으니까 돈 줘야지, 이렇게 발생. 근데 일반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나 의뢰인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게 한 사람한테만 믿고 맡기는 걸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표현을 잘 봐요. 자, 여기 있는 의뢰인이 A나 B한테 누구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소장님, 저는 소장님과 전속 중개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체결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 대신 체결하는 순간에 뭐가 발생하냐면 의무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는 별지서식 14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별지서식 15호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작성을 했으니까 해당되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고, 요걸 몇 년간 보냐면 3년간 보존을 해야 돼요.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을 맺고 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를 공개를 해야 돼요. 이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은 정보를 공개하면 아니 됩니다. 지금 어느 선생님인지 모르는데 자꾸 띵동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를 무음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되느냐면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정보를 공개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이게 전속중개계약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요 앞에 계신 선생님한테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소장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집을 매도 물건으로 내놓은 것을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저하고 소장님하고 두 사람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믿고 물건을 맡겼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 노력하는 게 어디냐면 며칠 이내? 7일 이내. 어디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여기 또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공인중개사법은 시험 문제 낼 게 없어요. 낼 게 없어서 이런 글자를 자꾸 틀리게 만드는 거야. 또는 두 개 중에 몇 개요? 한 개. 여기에다가 과하면 틀려요. 그쵸? 밑에도 틀린다, 그죠? 그러면 또 공부 못하는 사람 봐요. 지금 밑에다가 지금 여기 또는에다가 과하고 밑에 X 치고 싶어서 지금 미치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우리 뭐만 알면 돼요? 또는만 알면 다른 나오는 글자가 틀리잖아. 이게 몸에 안 배이면 공부를 몇 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는만 알면 되는데 과도 알아야 되고 밑도 알아야 되고. 이게 잘못된다. 저는 예를 들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그럼 저도 이거 못 적어 그냥. 또는. 자, 그러면 쉬운 말로 제가 이 집을 팔아달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일간신문은 예를 든 거 이거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요. 일간신문은 조선일보, 전국에서 제일 힘세잖아.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 물건 광고한다고 생각해봐요. 돈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이 물건 팔았고 답 안 나와. 그쵸? 그럼 일간신문에 이제 울산으로 오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교차로 절대로 아니에요. 일간신문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일간신문은 예를 들어서 경상일보, 울산매일 이런 거 교차로 아니에요. 아주 좋은 얘기에서 교차로는 앞으로도 나오면 안 돼요. 우리 법에서는 교차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일간신문은 뭔지 알겠죠? 네. 자, 여기 있는 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우리 쌤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차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울산에 나오는 벼룩시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법에서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볼 거예요. 자, 일단 뭔지는 모르지만 며칠 이내?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정보는 결국 뭐에 관한 거예요? 이 집에 관한 거예요. 이게 아파트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정보 공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 책에 입문서라서 요 내용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유인물을 나눠준 거야. 기절하지 마시고, 기절하면 안 돼요. 유인물. 자, 유인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속 중개 계약 시 뭐라고? 공개할 정보에. 이거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지금 기절한다 그죠?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거를? 그런데 지금부터 이걸 외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느냐면 여기 있는 요 물가 수준은 뭐라 그랬어요? 요거에 가는 거랬죠. 그럼 이게 외워야 될 게 박스 안에 그만큼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부를 가리키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초반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들을 때 되게 재밌잖아. 공부가 되게 쉬워. 근데 언젠가는 외워야 되거든. 그때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벙찌는 거야. 근데 초반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 공부가 어렵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공부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앞으로 시험 치러 갈 때까지 이걸 제 입에서 거짓말 안 보태고 200번도 더 얘기해요. 그러니까 금방 외워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요거를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개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거기에 새카만 글자를 잘 봐요. 새카만 글자. 자, 새카만 글자. 자, 새까만 글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 대상무로 종류, 소재지, 지목 등 중개 대상.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야. 이해됐나요? 중개 대상무로 종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에 관한 거야. 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거야. 자, 도는 뭐냐면 벽면 및 도배. 이 벽면이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 사고 팔 때 이런 거 다 얘기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 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오수, 폐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등 입지 조건. 자, 여기 입지 조건을 네모를 해줘요. 입지 조건. 입지 조건. 우리가 앞으로 입지 조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집 사고 팔 때 이거 입지 되게 좋다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 입지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환경 조건이라. 그럼 환경 조건이 뭐라고? 아니야.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 이걸 환경 조건이라 그래요. 이걸 환경 조건. 도로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입지 조건이에요.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보면 수도 없이 여러분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한테 이 소유권이면 매매가 되는 거예요. 집을 팔아달라 그런 거였는지, 그 다음에 전세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 이런 것 등에 대한 권리가 지상권을 설정하는지 지역권을 설정하는지 이런 거에 관련되는 얘기예요. 자, 권리관계 옆에 가보니까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 밑줄 하나 그어줘봐요.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따 얘기 들어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이게 뭔지. 자, 그 다음에 공은 공법사항의 이용제한과 거래규제. 자,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아직 진도가 안 나갔지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가보면 오만때만 것들이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 자, 얘는 뭐냐면 거래 예정 가격. 자, 거래 예정 가격이요. 자, 공은 뭐냐면 공시지가. 그 다음에 단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이 한글 해석에 관한 얘기예요. 한글 해석에 관한 얘기인데 뭐냐면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와 아까 위에 밑줄 끈 게 뭐를 끄었느냐면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구별이 돼야 돼.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뭔 말이야? 공개하면 안 된다예요. 근데 요 마지막에 가보니까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이거 해석을 해봐요. 어떻게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 내용인 즉슨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믿고 맡겼어요. 믿고 맡기면 여러분들이 며칠 이내?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중, 도, 수, 도, 소, 공, 예, 공이라고 외워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외워요. 자, 그런데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잠깐 한번 가보느냐면 우리 교재 30쪽을 한번 가봐요. 30쪽. 30쪽. 자, 30쪽. 자, 30쪽에 가보니까 중간에 2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 대상으로 뭐가 나요? 확인 설명사. 자, 그럼 여기 봐요. 자, 우리가 정보를 공개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 아직 설명을 다 안 했는데 중도, 수도, 소공, 예공이라는 정보를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광고했잖아. 어디에? 부동산 거래 정보이냐 일간신문에. 그럼 광고빨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그럼 누군가 이걸 문의하러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돼. 그럼 여기에서 문의하면 설명하는 게 뭐라고? 확인 설명. 지금 뭐를 보느냐면 좌측에는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한쪽에는 유인물이 있고 한쪽에는 확인 설명 사항이 있어요. 빨리 컨닝을 해봐. 두 개가 얼마나 글자가 비슷한지 다른지. 또 너무 어려웠나? 이 말이? 쭉 가봐, 쭉 가봐. 자꾸 눈이 왔다 갔다 해봐. 거의 비슷해요. 물론 자세하게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 정보 공개 내용을 알아야만이 나중에 무슨 내용을 아느냐면 확인 설명 내용을 알아요. 그러면 확인 설명한 내용을 법정 서식에 담는 게 뭐냐면 확인 설명서 작성해. 여러분들이 최근에 집 사거나 집 팔아봤거나 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분에게 확인 설명서 줘야 안 줘요? 줘요. 그 내용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정보 공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 갖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자, 여기다가 정보 공개 내용이에요. 자, 이게 중, 도, 수, 도, 소, 공, 예, 공 이렇게 돼. 일단 뒤에 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아직은 모르더라도 일단은 뭘 한번 외워보냐면 중도, 수도, 소공, 예공. 집에 가서 한 10번만 적어봐. 외워지나 안 외워지나? 외워져요. 자, 요 내용 자체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뭐라고요? 요 물건이란 말이에요. 물건. 요 물건.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개, 대상물의 종류, 뭐 지목, 면적 이런 거에 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네. 자, 요 돈은 이게 만약에 아파트라고 하면 벽면하고 도배 상태. 자, 이 수는 뭐냐면 숫자로 시작하는 게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뭐 등등. 이거를 적을 필요는 없지. 여러분들 위인문한테 유인물을 왜 줬는데 거기에 있는 글자 그대로인데, 그렇죠? 자, 요 돈은 뭐냐면 도로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등 입지 조건에 1조 소음 진동에 관련되는 뭐냐면 환경 조건. 자, 이 소는 이게 소유권에 관한 건지 전세권에 관한 건지 이 권리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자, 이 얘기인즉슨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중도, 수도, 소공, 예공이라는 것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다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 물건을 맡긴 사람은 변병목이고 전화번호는 010에 땡땡땡이다라고 광고를 하면 여러분한테 전화가 온다, 내한테 전화가 온다? 그렇죠? 저한테 오죠. 그럼 여러분들 돈 들여서 지금 자선사업에, 그러니까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돼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토지를 하다가 보면 이 시골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 집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집 판다, 땅 판다라고 소문나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 정말 싫어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적 상황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 공짜가 나오면 이건 뭐냐면 공법상의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 자, 얘는 이거에 대한 뭐예요? 예정가. 자, 요 공은 뭐냐면 공시지가. 근데 여기에 가보면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임대차일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느냐 하면 이 공인중개사법은 시험 문제 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알고 보면 여기에 가서 뭐라고 돼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권리관계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 야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중도, 수도, 소공, 예, 공 하는 건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 여기에 있는 요 여러분한테 나눠준 유인물에 있는 이 내용을 줄줄줄 나오기는 어려워요. 줄줄줄 나오기는 어려운데 일단 이게 중도, 수도, 소공, 예, 공이 중은 중개 대상물로 종류, 소재, 지분, 지목 이런 거구나. 아, 도는 벽면 및 도배거나 수는 수도, 전기, 가스구나. 이거를 떠올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 중개 대상물이란 걸 떠올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는 도로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등 입지 조건과 일조 소음 진동에 관련되는 환경 조건. 이 소는 이거를 갖다가 매매면 소유권이고 전세를 놓으면 전세권에 관한 권리 관계인데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자, 공은 공법상의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 얘는 거래 예정 가격. 자, 공은 공시지가,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에 가서 이 확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확인 설명을 못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요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공부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봐봐야, 그렇죠? 그래, 니는 떠들어라, 그죠? 나는 막 대충 알고 넘어가려는데 그러면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들으면 다 알거든. 수업 시간에 들으면 다 아는데 교수님 수업 시간에 들어도 다 이해했는데 왜 시험 점수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이해만 한다고 되나? 외울 건 외워야지. 그럼 교수님 중도, 수도, 소공, 예공 외웠는데 답 틀렸어요. 그러면 요거 외우면 되나? 뒤에 있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들이 5월달 가면 옆에 있는 짝지하고 대화하는데 90%가 이 내용이에요. 근데 외워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를 할 거 다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 제가 어쩌면 어리석은지도 몰라요. 왜? 그냥 쉽게 데리고 가면 되는데 왜 어려운 걸 얘기할까? 이게 고득점의 지름길로 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한테 어려운 거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10줄 외워달라고, 그죠? 안 적었지만 이거 인문과정에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그냥 하고 넘어가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도움이 안 돼.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이 내용은 제가 외워달라고 부탁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눈빛을 보는 거야. 아, 이분이 외우나 안 외우나. 외운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이 훨씬 쉬워져요. 근데 안 외우고 그래 니는 한번 떠들어봐라 하는 사람은 앞으로 공인중개사법도 공부 안 하면 점수 안 나와요.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빨리 갈게요. 자, 세 번째. 요거를 정보를 공개하고 나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 이 정보를 공개했어요. 정보를 공개하고 나서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나왔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 지체 없이와 적시. 지체 없이가 뭔데? 최대한 빨리. 그걸 봐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7인의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정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며칠이라는 글자가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우리 사장님 제가
여기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어디에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돼. 이런 표현이 뭐라고? 지체 없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진행 사항을 뭘로 통지를 하냐면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돼. 자, 여기에 가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 2주일에 1회. 자, 이제 우리 교재로 가볼게요. 자, 우리 교재로 가보면 27쪽에 제일 위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개사항하고 나왔죠.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니까 뭐였어?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어떻게 해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말이잖아. 그쵸? 이거를 모르고 이걸 어떻게 이해가 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2번에 가봐요. 중개 대상무로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든 이게 있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 여기에 가서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어떻게 해요? 공개를 해야 돼. 자, 며칠 이내? 7일 이내. 어디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그 글자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해요? 공개를 해. 자, 그럼 여기에 정보 공개 내용을 뭐라고 공부했다고요? 중, 도, 수, 도, 소, 공, 예, 공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를 받고 두 번째 가보면 의뢰인의 의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의뢰인의 의무는 우리가 살짝 점프. 이거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내용만 알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째 시간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 비교는 됐어요. 그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몇 가지 사항이 포함돼요? 4가지. 뭐라고? 물가, 수준. 요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며칠 이내? 7일 이내. 어디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자, 정보 공개 내용 다 같이 시작. 중, 도, 수, 도, 소, 공, 예, 공. 숙제 쉬는 시간에 10번 읽어보기야. 이거 돼야 이따가 확인 설명사항에 가보면, 이따 세 번째 시간에 확인 설명사항을 공부할 거예요. 확인 설명하면 중, 도, 수, 도, 소, 공, 예, 실세 이렇게 나와요. 이것까지 똑같이 나온다니까. 신기한 게 아니고 이거 외우셔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